안 되는 거야. 근데 소련 사람들도요, 한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를 갖다가 막 차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안 차. 저도, 예전에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아버지가 시계를 사줬어. 시계 값이 그때 많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차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여기가 내가 땀띠가 생기더라고. 시계를 타고 나니까. 내가 피부가 약해서 땀띠가 생겨. 시계 산 자리에. 막 피부가 불러져. 그러니까 나중에 시계가 있어도 안 차고 다녀. 저도 안 차고 다녀. 우리나라 사람도 저도 안 차고 다녀. 시계. 근데 소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시계 하나만 내가 손목에다 샀으면 내 평생 소원이야. 그 당시 진짜 그랬어. 일반 서민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 죽을 때까지 그거 못 차. 못 차요. 근데 우리나라는 줘도 안 차.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냐, 소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일 나중에 CIA 요원들이 나중에 어떻게냐, 얘네들이 첩보 자금이 이제 나라가 국간이 비었어. 첩보 자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첩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시계 장사를 CIA 요원.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하냐, 한국의 CIA 요원들이 어디로 많이 오냐면 저 동해 항구야. 동해시 항구가 있어. CIA 요원들이 거기 많아. 그 동해 쪽 그쪽에 보면 러시아 아가씨들이 일을 많이 해. 왜 CIA 요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동해 쪽. 그러면 동해를 두면 거기 시장도 있어. 시장에 가가지고 도매 시장도 아니고 일반 시장에 가서 CIA 요원들이 어떻게 했냐, 소매값으로 어떻게 했냐, 시계를 왕창 사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국으로 와서 그거 팔아. 그러면 떼돈을 벌었어. 그래,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나중에 소련이 나중에 경제가 붕괴되니까 첩보 자금이 많이 들어가. 근데 CIA래, KGB구나. KG 요원들한테 첩보가 자금을 줘야 돼.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첩보원들이 있어. KGB 요원들이. 근데 어떻게 되냐, 첩보 활동하면 본국에서, 소련에서 첩보 자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와. 왜? 나라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야. 국가 재정이 파산됐죠. 그 당시에 1980년대 소련이 공산권 국가들 대부분 다 파산을 해. 1980년대.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파산을 하니까 해외에 있는 KGB 요원들한테 첩보 자금을 이거를 조달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나라가 파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첩보 활동은 해야겠고 KGB가 첩보 자금은 안 내려와.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밀수를 갖다가 용인을 해줘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 시계를 사가지고 러시아에다 팔면 어떻게 되냐, 겁나게 마진이 많이 나. 뭐만 시계만 하면 여기서 10,000원 주고 산 시계가 자국으로 가면 1억 원에 팔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시계 하나를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 자국에 가서 어떻게 되냐, 1억 원 주고 파는 거야. 세상에 이런 장사가 없죠. 그래서 밀수가 돈이 많이 나. 그 당시 위해서 소련에서 그걸 용인을 해줘, 밀수를. 첩보 작은 대신 밀수를 해서, 밀수를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밀수를 해서 첩보 자금을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써라. 그래가지고 밀수를 용인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최고 마진이 많이 남는 게 뭐냐면 그게 시계 장사야. 시계 장사. 그러니까 KGB 요원들이 오는 그 루트가 있어. 얘네들이 어디로 오냐? 보통 이게 원양어선이나 어선 같은 거에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보통 어디로 들어오냐? 동해시 쪽으로 들어와. 동해 항만 있죠? 그쪽으로 들어와.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때면 그 동해 항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재래시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재래시장 같은 데 시계 가게들이 있어. 그럼 거기에서 한 보따리 다 사가. 얘들 시계 하나가 10,000원이야. 거기서 기본이 100개, 1000개씩 사가. 그 자리에서 100개, 1000개씩 사가버리고. 그 보따리 가방에다
자, 시계가 요만하니까 100개, 1000개 넣어봤자 요만한 그 샌드백 가방 있어. 거기다 넣으면 한 100개, 1000개 그냥 들어가. 그죠? 여기 시장에 가가지고 100개, 1000개씩 한꺼번에 사. 하나에 얼마? 10,000원 정도.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배 타고 이제 소련으로 들어가. 그 소련으로 들어가서 얼마 파? 1억 주고 파는 거. 자, 왜 일반 사람들은 거기 시계를 못 찾는 그래.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소련 돈은 소련 돈을 동해에서 이렇게 되면 바꿀 수도 없어. 소련 돈 내놓으면 바로 신고 당해서 간첩으로 바로 끌려가 뒤져. 그럼 무슨 돈으로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든 그걸 조달, 진짜. 이게 소련 KGB 애들이 진짜. 자, 이게 소련에서 소련 돈도 안 나와. 소련 돈 나와도 그거 어디 받아주냐. 그러면 시계를 이거 한 개당 10,000원씩 사야 하잖아. 그럼 한국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얘네들이 원양어선을 다. 이게 우리 참치 잡는 배 있잖아. 원양어선. 얘네들이 그걸 타요. 왜? 한국 돈을 벌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그 동원 참치 있잖아. 동원 참치 원양어선을 타. 진짜 타 얘네들이. 원화를 벌기 위해서. 왜? 시계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벌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벌 줄 몰라. 이게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이게 어떻게냐, 이게 자기 신분이 들통이 안 나는 게 뭐냐, 원양어선. 그 참치배. 얘네들이 원양어선에 취직을 해. 그러면 월급이, 그러면 어때? 한 달치 월급이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 나온다고 해. 300만 원. 그럼 어떠냐? 한 달 일하면 시계 300개를 살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시계 하나가 얼마야? 시장에 한 10,000원이야. 뭐 한 달 동안 원양 하나 사면 대창 한 300만 원, 잡일하면 300만 원 나와.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이 큰 돈이야. 원양은 300만 원 돈 나와 월급이. 그러면 원양어선 한 반년 타. 한 6개월 타. 6, 3, 18 얼마야? 1,800만 원이죠. 원양어선 타면 돈 쓸 일도 없어. 그럼 거의 한 2천만 원 돈 벌어. 보너스도 나오고. 2천만 원 돈 타. 2천만 원 돈 벌면 어떠냐? 그걸 원화로 받아, 원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동해항으로 가. 동해항 시장에 가서도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시계 2,000개 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밀항선을 타고 어떻게 되냐? 소련으로 이제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얘 떼부자 되는 거야. 거기 가면 재벌 되는 거야. 그러면 시계 2,000 가지고 그거 팔면 얼마야? 어떻게 얼마냐? 1억 2천억 버는 거야. 이제 그거로 첩보자금 쓰는 거야. 진짜 그랬어. 그래, 밀무역이 돈을 많이 벌어. 돈 벌기 쉽죠. 얘네들이 원화가 없으니까 당국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 첩보자금을 이렇게 말해요. KGB. 돈이 없으니까 한국산 시계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원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원양어선 타가지고 원화를 벌어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부가 돼. 그런 사례가 있어, 진짜. 별의별 웃긴 사례가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 알아, 돈이 된다는 거. 한국산 시계야. 최고 그 당시에 돈이 된 게 뭐냐? 한국산 시계야. 공산국가에서 한국산 시계가 싸고 품질이 좋다는 거 소문이 났어. 자국으로 가지면 그냥 떼돈 버는 거야.